네, 한치호 인사이트 2부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죠. 대기 오염, 물, 그리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까지. 문제는 방사능 오염수보다도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다시 한번 더 들어보려고, 좀 깊숙하게 이야기 들어보려고 기후변화 실천연대 원영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박사님을 제가 지금 3번 모셨습니다. 왜 3번 지금 모시냐면 저희가 이제 이런 환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그 대표님 원영재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을 좀 많이 드릴 테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크린룸이 기후 환경과 연관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크린룸 사업 그거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크린룸은 어떤 그 원리랑 어떤 겁니까? 굉장히 연관이 크죠. 크린룸 자체가 뭐 영문으로 됐지만 크린룸이 뭡니까? 결국은 깨끗한 방이죠. 근데 깨끗한 방이라는 거의 기준은 뭡니까? 결국은 분진이거든요. 그래서 크린룸은 분진을 다룬다라는 거. 즉 환경은 또 뭐예요? 뭐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미세먼지를 다루는 게 연관성이 있고, 두 번째는 크린룸은 엄청난 에너지를 수요로 하고 있는 공장 건물입니다. 사실 반도체를 만든다든가 그 여러 가지 LCD라든가 그래서 그거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지금 탄소 배출 저감을 줄이기 위한 그 크린룸하고 어떻게 보면 환경하고 연관성인데, 근데 지금 저 도면 보시는 것처럼 저 화살표가 분진들의 또 공기의 어떤 유동 방향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어떤 그 수율이라고 합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에 대한 품질인데, 저 그 어떻게 보면 화살표대로 계속 그 먼지들이 유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FFU라고 있는 부분에서 울팍 필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그 오염된 먼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저 팹이라고 돼 있는 데가 반도체나 LCD 제조 공정입니다. 그런데 저런 그 어떤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 전기, 물, 원료, 연료 등등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경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그리고 말씀 나온 길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공간, 제조를 하는 공간에 우리가 보통 클래스 청정도라고 하는데 반도체 공간이 클래스 1이라고 합니다. 1이라는 기준이 뭐냐면 1세제곱피트 안에 0.5 마이크로미터의 먼지, 0.5라고 하면 머리카락이 하나가 보통 8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머리카락 하나가. 80에서 100. 근데 0.5 마이크로미터 먼지 하나 이내로 관리해야 되는 게 클래스 1입니다. 그러면 클래스 10 그것은 10개 이내, 클래스 100은 100개 이내. 자, 그렇다면 지금 저 사진 보시는 것처럼 크린룸 안에는 저렇게 완전 우리가 그 무진복이라고 하는데, 저것은 바로 사람에서 나오는 먼지가 분량이 거의 7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표피에서 나오는 이물질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저렇게 무진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크린룸과 환경의 관계라는 얘기는 엄청난 밀접한 관계고, 그래서 탄소 배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자공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전자공장에 대한 에너지 절감을 한다면은 탄소 배출 저감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하. 제가 크린룸 이 질문을 만들면서 혼자서 생각해봤는데 크린룸이 꼭 진짜 중요한 그 환경 전체 원리에 중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도 저절로 먼지가 나오니까 사실은. 이건 말씀 듣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일단 박사님 말씀을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하니까, 탄소 지난번 나오실 때 탄소 배출의 68%가 건물이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럼 건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물을 안 지을 수도 없고 이미 져 있는 건물이니까 결국은 늘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건강을 해치게 되면 병원부터 찾아가는 것처럼 이 건물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고, 결국은 양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하. 근데 건물 설계할 때 뭐 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옛날에 진 건물들은 지금하고 또 기술도 틀릴 거고. 그리고 뭐 다 틀리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틀리죠.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방식, 우리 여러분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공조라는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중앙 집중 방식이었어요. 그냥 뭐 몇백 세대, 몇천 세대가 있으면
큰 보일러나 이런 그쵸. 어떤 거를 가지고 전체 세대를 거기서 메인 배관으로 해서 냉난방, 특히 난방을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인의 여건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뭐 환자가 있는 그쵸. 집이 있고 또 더 더워서 그렇죠. 사실 난방이 필요 없는 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또 아니면 지역별로 열병합 발전소가 이제 생겨났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거의가 다 개별 개별로, 냉난방입니다. 그 수요자의 원에서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설계 방식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비들이 예전 장비들과 지금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등급제 어떻게 보면 효율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 에어컨이나 가전 제품을 사면 고효율 있잖아요. 몇 등급 붙어 있더라고요. 붙어 있죠. 예. 그게 1등급부터 5등급이 되어 있는데 1등급으로 갈수록 전기 사용량이 적게 드는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것처럼 예전하고 지금하고의 그런 장비들이 바뀌었고 또 하나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뭐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뭐 뱀스라고도 하고 또 뭐 IBS라고도 합니다.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예전에는 우리가 눈으로 또 아니면 직접 가서 관리를 했던 것이 이제는 모든 게 AI 자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 열량, 뭐 냉방 열량, 온습도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자동이 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보면 건물 사용 용도에 따라서 그런 최적 설계도 달라지고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 특징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뭐냐면 모 전자공장 실사례인데 보시다시피 엄청난 그 물과 전기들이 들어갑니다. 그죠. 저거 보시면 예. 뭐 한 그 뭐 전기가 뭐 전체 뭐 수만 세대의 아파트에서 쓸 전기가 공장 하나에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연료도 마찬가지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런 플랜트 대형 플랜트 공장이 세워진다. 그러면 국내 같은 경우는 어딜까요? 보통 반도체 공장, 그죠? 뭐 저쪽 청주 SK 하이닉스라든가 뭐 LG의 뭐 파주라든가 또 삼성의 탕정이라든가 등등의 대형 플랜트가 생기는 데는 전기, 연료, 물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탄소 중립에 선도적으로 저런 대기업들이 지금 앞장 서고 있다라는 말씀도 이 자리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그 지방에 일 있어서 내려가서 가다 보니까 삼성 그 평택점 지나가면 맞습니다. 삼성 그 고덕 공장 지금 짓는 짓고 거 있죠. 그거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크더라고요. 그 우리가 그 높이도 그 다 그렇죠. 반도체 공장이라는데 예. 높이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뭐 전혀 다르게 그럼요. 예. 짓고 있어서 저는 깜짝 놀라는데 요즘에 그런 공장 다 자동화돼 있는 거죠? 그 안에는 사실은 전에 중국 말씀도 드렸지만 중국이 지금 제조회사의 회장들이 회의를 하다 보면 이제는 자꾸 자동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데 반대로 그 자동화가 됨으로 해서 로봇이 나오면서 엄청난 풍부한 인력들이 이제는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 자동화가 되지 않으면 엄청난 그 고품질의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거의 70에서 75% 불량 요인이 됩니다. 사람이 저런 제조 공장에서는 안 들어갈수록 굉장히 품질이 확보가 된다라는 거로 보시면 되겠죠. 야, 오늘 좀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좀 말씀을 좀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조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요즘에는 그러면 30년 된 건물들은 뭐 네. 요즘 건물들이야 제가 볼 때는 뭐 에너지 뭐 이런 것도 기술력 이런 게 좋아서 뭐 거의 당장하고 우리 보통 것도 그렇잖아요. 차도 뭐 그 그렇죠. 출고한 지 뭐 1년 된 차들은 최신 기술과 네네. 최신 그 돼 있어 에너지 뭐 문제 네네. 없는데 오래된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 뭐 서울 시내도 뭐 그 경유차 뭐 오래된 차 못 들어오게 맞습니다.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자동차도 보면 일정 기간 지나면 매년 2년마다 검사 받아야 되고 막 그렇죠. 이렇듯이 그럼 건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어떤 사실 성능을 점검합니까 건물들은? 건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이제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오래되게 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30년 이전 된 그 건물의 그 기계 설비들과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된 건물을 보시면 거기에 단독 주택일 경우 에너지 낭비가
32%까지 에너지 낭비가 많이 되고, 근데 공동주택은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2%까지 오래된 건물은 에너지 낭비가 더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장비 성능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죠. 효율이 어느 정도고 그거에 따른 장비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반드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성능 저것보다도 성능 점검 이전에 서울시에서는 그 우리가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샤시라든가 어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보일러를 바꾸게 된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 정도가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이 따로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을 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창문 어떤 창호를 통해서 냉난방이라든가 굉장히 열 손실을 막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갈수록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아하.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기능 점검도 하고 일정 기간 그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개선 공사를 하고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원을 지원도 해주죠. 해준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와, 그럼 보면 그 건물 점검할 때 보면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에 보면 뭐 냉동기 점검 실제 사례 같은 것도 보여줬는데 그렇죠. 그거 좀 보여주세요. 냉동기 좀 한번 보여주세요. 냉동기 사진. 네. 저거 사진 네. 우리가 냉동기 그림을 사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 네. 저거 한번 볼까요? 네. 저게 이제 우리가 기계 설비법이라고 네.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네. 대로 국토부에 네. 2020년 6월에 법이 생겼습니다. 네. 기계 장비에 대한 네. 점검을 하기 위해서 생겼는데 그 중에 전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전에 대한 겁니다. 장비 안전. 기계에 대한 네. 안전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저는 장비들에 대한 효율을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에너지 절감입니다. 이 세 가지 목적으로 해서 법이 생겼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예를 들어서 냉동기라는 그 장비를 보면 사실 건물에는 냉동기 외에도 엄청 많은 보일러라든가 펌프, 그렇죠. 팬, 열교환기, 뭐 공조기 그렇죠. 많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런 장비들을 점검을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쭉 전체 장비 리스트를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에 대한 조건을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체 랜덤으로 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럼 측정도 마찬가지 우리가 21개 종류의 측정 장비를 아하.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장비로 해서 보시는 것 같이 냉동기의 어떤 여러 가지 설계 조건이라든가 그리고 그 장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냉수라든가 온습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직접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에 대한 어떤 또 장비에 대한 성능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냉동기만 해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뭐 압축기가 진짜 가동이 되고 있느냐, 그렇죠. 뭐 네. 설계값은 얼마냐, 응축기는 어떠냐, 온도는 어떠냐, 뭐 냉면은 뭐냐, 안전벨트 설정 그렇죠. 어떻게 돼 있냐, 소음은 얼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세 가지라고요. 안전 확보, 안전 두 확보, 번째가 장비의 수명 연장, 수명 연장, 세 번째가 에너지 에너지 절감. 절감. 세 가지 목적. 그런 것 같아요. 차도 미리미리 우리가 샀을 맞습니다. 때 네. 차를 산 첫 해부터 좀 계속 그 분기별로나 아니면 반기별로라도 이렇게 점검을이라도 네. 해보면 오래 쓸 수 있듯이 기계니까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거 가서 어떻게 봅니까? 뭐 그냥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눈으로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성능 점검 업을 네. 하기 위해서는 필수 장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엔지니어링 작업이기 때문에 기술자가 확보도 돼야 되지만 그 말씀대로 유량이라든가 펌프에서 나가는 뭐 어떤 뭐 전기 사용량이나 효율이나 등등은 이거는 계측 장비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1가지 측정 장비를 확보를 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통해서 뭐 보일러에 대한 거, 냉동기,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공조 장비, 설비들에 대해서 직접 측정을 합니다. 지금 도면 보시는 것처럼 저건 이제 측정 장비들입니다. 보통은 뭐 열화상 카메라서부터 뭐 풍속, 소음계, 또 유량 측정기, 유량계 저런 것들은 매번 또 기본적으로 검교 전까지 있어야 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것들이네요. 저게 21대입니다. 저거 21가지. 네.
야, 이거 뭐 장비만 차려도 힘들 것 좀 같은데. 비싸죠. 예, 고가죠. 저 최근에 그 탄소 중립 이런 것 때문에 오래된 건물 그 상태는 좀 어떤가요? 좀 아까 기계실 이게 좀 장비 하나 네. 혹시 저 그 좀 오염된 그 사진 아까 좀 사진 좀 올려봐 한번 주세요. 사진 보시면. 기계 그 천천히 한번 예, 보시면 올려봐 주세요. 예. 올리세요 그냥. 예. 그 사진을 보시면 예. 보세요. 지금 저거는 그래도 그나마 양호한 겁니다. 지금 기계실 물론 잘 되는 예.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런 장비들이 만약에 누수가 되고 저런 거는 펌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전기 공급 대비 예. 유량과 효율을 봅니다. 우리가 양정이라고 그러죠. 지하층에서 물을 뭐 예를 들어서 뭐 50층 되는 건물에 올릴 때 그 압력이라든가 모든 게 되는데 저 오래된 것들은 효율 곡선을 보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바람을 온풍이나 냉풍을 보내주는 이 팬 같은 경우는요. 캔버스라고 하죠. 연결된 부분이 누수가 돼서 바람이 누기라고 하죠. 바람이 그냥 그대로 새버리니까 전기는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 저런 것들 한번 사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하. 이 녹이 잔뜩 그러겠네요. 쓸었는데 그렇네요. 저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저건 누가 수리를 하고 누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건물주가 가져야 되죠. 사실은 건물주가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법으로 벌금은 건물주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제도나 어떤 규제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예. 건물 소유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최소는 1,500제곱미터 그러니까 만에서 15,000 제곱미터 이상 아파트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300세대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어떤 아하. 저런 점검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아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건물은 이제 다 해야 된다. 네. 근데 저는 지금 말씀 중에 네. 그 건물 성능 점검하다 애로 사항 같은 거 있고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예, 로상 사실 네. 이런 자리에 말씀을 예. 좀 해주셔야 돼요. 예, 드릴 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아직 저는 계속 이번에 지금 뭐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지원 사업으로 해서 우리 단체에 제가 탄소 배출 생활 밀착형 네.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네.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현재 많은 활동을 교육을 하는데 저것도 저 사진 보시다시피 예. 사실은 아직 이게 2020년에 법이 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법으로 이런 게 벌금내니까? 이런 게 있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이제 제도적으로라든가 어떤 홍보가 자꾸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은 이런 정보나 이해를 하지 못해서 아직도 많이 활성화가 조금씩 변화하고는 있지만 이런 상태로라면 우리가 2030 40%를 줄인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첫 번째가 아직 정보가 잘 모른다라는 거고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사실 관공서 같은 경우는 현재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하다 보니 저것은 충분히 엔지니어링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저것은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어떤 전문가가 어떻게 측정을 하고 또 왜 측정을 하는가라든 거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입찰로 하다 보니까 아주 저가 수준으로 그렇죠. 해서 이 어떻게 보면 그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레포트만 제출하고 현재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즉 품질이 저하가 되는 현상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 일단은 계속 저희들이 지금 뭐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매체에서 언론에서도 많이 말씀을 좀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많은 건축주나 또 아파트도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의 입대위라고 하죠. 입주자 대표위원회에서도 관리사무소 쪽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은 300세대 이상 만에서 15,000세대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 원 대표님께서 너무 열변을 토해주셨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